Diffuse Idiopathic Skeletal Hypostosis에 대한 베이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구 카톨릭 의대의 이영환 교수님이 주신 슬라이드를 리뷰하였습니다. DC는 전형적으로 이런 환자처럼 thoracic spine에서 이 환자는 T9에서 T11 사이에 그 right anterolaterally flowing character의 보니 브리징을 보이는 소견으로 이 전형적인 DC의 영상 소견이죠. 그러나 이 올드 에이지, 우리 노령인구가 늘고 또 이런 보니 범프 럼프를 보이는 경우에 다른 병명과 감별이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고 또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은 프랙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별점과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C는 1976년에 레지닉 선생님이 이 디저너티브 스폰딜라이티스와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와 감별하기 위해서 그 포레스트리어 디지즈를 다시 디파인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데피니션이 기준이 세 가지죠. vertebral body가 4개 이상 브리징을 가지면서 디저너티브 스폰딜라이티스와 감별하기 위해서 디스크 하이트가 프리저베이션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와 감별하기 위해서 SI 조인트와 파세트가 인프루브되지 않아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병의 특징이 DC의 특징이 보니 브리징인데 이 right anterolateral location인데 이것은 대동맥의 반에서 펄세이션 있지 않는 쪽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투스 인버수스가 있게 되면은 반대편에서 보니 브리징을 보이게 됩니다. T 스파인에서는 asymmetric location이고 C 스파인에서는 symmetric location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뉴본은 flowing 캐릭터를 보이게 되는데 이 미드바디에서는 세그멘탈 베슬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프레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컴프레션에 의한 임상 정상에 대한 소견은 많이 보고되고 아주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C 스파인에서는 드물고요. 그래서 이 DC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와 감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는 특징적으로 SI 조인트의 시메트릭 앵킬로시스 그리고 신데스모파이트 즉 그래서 이 띵한 데스모시스가 신데스모시스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죠. 여기서 보시면 SI 조인트의 퓨전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고 남성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의 환자는 젊을 때 중고등학교 때 모르고 지내다가 군대에 가서 남자가 군대 가서 훈련 받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 모션이 많아지면서 심톰을 호소하고 검사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은 젊은 나이 이것이 DC와 DDX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DC와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가 같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 류마탈라지에서 보고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한 39케이스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에서 보시면 SI 조인트의 퓨전, 시메트리하게 보이는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의 소견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범피하게 그 플로잉을 보이는 DC 소견이 되겠죠. 그래서 DC와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가 드물게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DC는 엔테자이티스, 리가멘트가 붙는 부위에서 이제 하이포스토시스가 생기는데 이때는 펠비스, 칼키뉴스, 타절본, 을라, 오레크라논, 파텔라 등이 호발 부위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올레크라논, 그 다음에 앵클 조인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DC로 진단된 환자인데요. 여기 아킬레스 텐돈과 플란타페시아가 붙는 자리에 엔테자이티스가 있고 SI 조인트에서는 뒤쪽에 있는 퓨전을 보이는 디제너티브 체인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DC로 진단된 소견입니다. 이런 거 DC가 SI 조인트를 인볼브할 때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와 감별하기 위해서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앞쪽에 파라 에티큘라 보니 브리징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디제너티브 체인지 소견이죠.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는 디퓨즈하게 전체적으로 앵킬로시스가 오고 그 시메트릭하게 오는 것. 또 하나의 감별점 중에 하나는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뉴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서 그 다른 그 엑스트라 스파이널 엔테자이티스가 있는 부위에서 나 그 다음에 컨스티튜셔널 그 뭐라 그럽니까 아주 그 합법적 이야기보다 뭐 하여튼 그 합법적인 그 다음 메타볼릭 매니페스테이션에 대한 이 DC에 대한 어그리먼트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뉴본 포메이션이 브리징 만드는 거 C 스파인, T 스파인, L 스파인은 컨센수스가 all sport, expert sport에서 잘 유지되고 있지만 궁금하신 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션 리스트릭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메타볼릭 디지즈와는 컨센수스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DC는 임상적인 심텀을 일으키는 경우는 컨센수스가 없다, 즉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징과 섹스 디스트리뷰션을 보시면은 여기 49세에서 시작하는 거의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50세 정도, 40세, 50세, 40세 시작을 하고 50대가 되어야 비로소 몇 퍼센트가 보이는 올드 에이지고 특히 80대, 90대에는 굉장히 많지만 남자, 여성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디지즈 오브 영맨 젊은 남자한테 흔한 병이 앵킬로징 스폰딜라이티스고 늙은 남자들한테 노인들한테 많은 영감님들한테 많은 병이 DC가 되겠습니다. DC의 그 크라이테리아를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역시 이제 보니 브리징이 4개 이상 어드밴스 데피니트죠. 그 다음에 엔테자이티스가 있는 경우를 포함시켰고 이 프로그레션 한다는 것이 이 새로운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DC를 early phase에 진단하기 위해서 이런 그 스코어링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으로 진단해 보니 높은 센시티비티와 acceptable한 스페시피시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CT로 진단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미징 다이그노시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를 정할 때 얼마나 많은 vertebral level을 4개 이상 그 다음에 completeness, incomplete를 확인하고 SI joint, ankylosing spondylitis 유무, 그 다음 peripheral manifestation, enthesitis 그리고 진단은 이 CT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progressive nature를 집어넣어서 이제 진단 크라이테리아에 넣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DC가 있을 때 이것이 지금까지는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에서 병변이 같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2018년 논문에 그렇지 않다. DC는 ankylosing spondylitis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카다버릭 스타디와 이미징 스타디 그리고 패톨로직 스타디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ankylosing DC에서 여기 보시면 ALL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오스테오파이트 브리징, 보니 브리징은 떨어져서 보이는 그래서 ALL과 관계없는 병변이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DC가 있는 경우에 이 OPLL과 관계가 많은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논문에서 보시면은 거의 48.7% 반 정도에서 이 DC와 OPLL이 동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그레이딩과 여러 가지 이제 레벨의 연구표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처럼 이 DC가 앞쪽에 있고 뒤쪽에 PLL에 50개 있는 것은 OPLL이죠. 그리고 인터 스피너스 리가멘트도 50개 같이 보이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C가 있는 경우 특히 체스트 PA나 체스트 CT를 하고 DC가 프라미넌트한 경우에는 OPLL이 있는지 환자 심텀을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면 CT로 진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